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근원, 광합성의 신비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서 미래의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경이로운 사실을 공개하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광합성이란 무엇인가? 그 놀라운 과정에 숨겨진 비밀은? 광합성이란 무엇인가? 그 놀라운 과정에 숨겨진 비밀은? 광합성은 생명체가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식물, 조류, 그리고 일부 박테리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동시에 지구의 생태계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광합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광합성은 두 가지 주요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반응으로, 이 과정은 주로 엽록체에서 발생합니다. 햇빛이 엽록체의 엽록소라는 색소에 의해 흡수되면 광합성이 시작됩니다. 이때 물 분자가 분해되어 산소가 방출되고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ATP와 NADPH라는 에너지 저장 분자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이후의 단계에서 사용되죠. 두 번째 과정은 어두운 반응, 즉 켈빈 회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앞서 생성된 ATP와 NADPH를 사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유기화합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화합물은 식물의 성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광합성을 통해 생산된 산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소의 대부분은 식물에 의해 생성되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광합성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과정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생명체가 처음 지구에 등장했을 때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광합성 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되면서 지구의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생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광합성은 단순한 에너지 생성 과정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이로운 과정을 통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식물들은 어떻게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할까? 이 과정의 마법 같은 원리. 식물들은 어떻게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할까요? 이 과정의 마법 같은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활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엽록체는 식물의 녹색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합성의 두 가지 주요 단계인 광반응과 켈빈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반응은 태양빛이 엽록체 내의 색소에 흡수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는 ATP와 NADPH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러한 화학 에너지는 식물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켈빈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이를 통해 포도당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물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필요한 에너지원과 탄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식물은 태양빛을 활용해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햇빛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식물의 광합성 과정은 지구 생태계 전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은 식물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일부 조류와 박테리아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생명체들도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지구의 생태계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에서 광합성은 생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생명 유지와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운 원리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명 유지의 핵심. 광합성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광합성은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이 과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은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물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포도당은 식물 자신뿐만 아니라 이를 섭취하는 동물들이나 인간에게도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결국 식물은 지구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생산자 역할을 하며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대부분은 식물에서 유래하며 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광합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광합성은 탄소 순환에도 기여합니다.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합성은 단순히 식물의 성장과 생존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기후 조절에도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합성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산소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산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주요 성분으로 동물과 인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따라서 광합성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합성은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는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망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며 이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합성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유지와 지속 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경이로운 사실들 알고 계셨나요? 광합성은 단순히 식물이 그늘에서 자라며 햇빛을 받는 것 이상의 복잡하고 놀라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나무나 풀밭에서도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나무처럼 빠르게 자라는 식물들은 하루에 수십 리터의 산소를 생산하며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또한 해조류와 같은 수생식물들도 광합성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바닷속에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의 광합성 생물들은 지구 전체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하며 이는 지구의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광합성의 결과물인 당은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채소, 과일, 곡물 등 다양한 형태로 식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는 곧 우리의 생명 유지와 직결됩니다. 이처럼 광합성은 단순히 식물의 생존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합성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농도가 낮아지고 지구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지구의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녹지 공간에서 발생하는 광합성의 중요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 정원, 그리고 도시의 나무들은 도심 속에서 공기를 정화하고 열섬 효과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녹지들이 모여 우리 주변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광합성의 신비로운 사실들은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모두 광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변의 식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생명체에 대한 예측은 광합성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
미래의 생명체에 대한 예측은 광합성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 우리는 지금까지 광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광합성이 미래의 생명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합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은 지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과정을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 광합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인공광합성 기술을 통해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의 생명체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들이 인공광합성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식물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식물종이 탄생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환경도 변화할 것입니다. 도시의 높은 건물에서도 식물들이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자연의 일환으로서 도시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심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 얻는 이러한 혜택들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 지구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광합성이 지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식물들과 함께 발전하는 우리는 앞으로의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과학TV의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합성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구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기대합니다.